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어제 전북 전주의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가스가 폭발해 직원 5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폐기물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UCLA 캠퍼스도 강제 진압했습니다.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해병대원 최상병의 순직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입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내비친 겁니다. 단독 처리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때로는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는 말로 답했는데요.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법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앞세웠습니다. 윤재욱 대표에겐 다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정치는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들은 거수경례를 한 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적으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한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넘어선 지 2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제2요구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로 법안이 넘어간 뒤 대통령이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여권에서 26명이 출석하지 않거나 전원 출석해도 17명이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 다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표결은 무기명인데다 50명이 넘는 불출마, 낙천, 낙선 의원들까지 더한다면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어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렇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그러니까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소환하는 중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10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 판단이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장관님이나 뭐 다른 분 지시 받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당시 혐의자를 줄인 수사 결론을 낸 책임자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수사 결론을 내려 경북경찰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 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을 뺀 대대장 2명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과정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불러 자체 판단이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에 상관없이 기존 일정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일주일 새 3명의 핵심 피의자를 불렀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곧 소환해 윗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충북 음성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전주의 재활용 처리 시설에선 가스가 폭발해 5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여도현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뒤덮습니다. 공장 건물 안은 불길이 가득합니다. 소방차도 보입니다. 내부에선 소방대원들이 연기와 불길 속에서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이 건물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한 폐기물 공장으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7시 27분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소방대원 63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앞에 소방대원들이 몰려있고 구급차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5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차가 까맣게 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 14톤 택배 차량은 어젯밤 7시쯤 서울 방향 양양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사이드미러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내렸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엔진룸 배기구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걸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UCLA 캠퍼스도 강제 진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추가 협의를 위해 협상단이 조만간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등 주변국의 중재로 하마스는 지난달 이스라엘 측의 휴전안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다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 협상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마스가 인질 33명을 석방하면 이스라엘도 대규모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반전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벌어졌던 시위대 강경 진압이 LA UCLA 캠퍼스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I'm a student here. I'm an English major. Please don't fail us. Don't fail us. 휴전을 외치는 시위대와 이를 해산시키려는 경찰 간 충돌이 격해지면서 섬광탄과 고무탄까지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 중 13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학생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위가 동부를 넘어 서부와 남부 등 미국 전역으로 번지자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None of this is a peaceful protest. Threatening people, intimidating people, instilling fear in people is not a peaceful protest. It's all wrong. It's un-American.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의 주 방위군 투입이나 중동 정책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냉면은 한 그릇에 15,000원, 콩국수는 한 그릇에 16,000원을 줘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데 높아진 외식 물가, 장바구니 물가에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엔 공공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혜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0년 넘게 과일 장사를 한 상인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저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 들어서 아주 유난히 더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뭘 팔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 가격대는 비싸고. 평소라면 날이 더워지면서 참외나 수박 수요도 늘 때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8만 원 받으면 한 5천 원 남나? 그거밖에 안 나와요? 많이 못 남겨. 장사가 안 되니까. 사업값이 아주 특별히 많이 오른 것 같아. 다음은 한 객을 4분의 1쪽씩 또는 8분의 1쪽씩 나눠서 먹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은 19% 뛰었습니다. 특히 고공행진하던 사과는 80% 넘게 또 올랐고 배 가격은 103%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식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외식비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여름 별미로 꼽히는 평양냉면 한 그릇 가격은 이제 15,000원, 콩국수는 16,000원에 달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더 쌌는데 요즘은 시장 물가 집에서 해먹는 거나 나가서 먹는 거나 다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중동 불안과 함께 들썩이고 있는 유가는 변수입니다. 여기다 총선 전까지 동결해온 공공요금이 하반기엔 오를 가능성이 커 앞으로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신라 호텔의 유명 디저트 애플망고 빙수 가격이 올해 10만 2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4천 원 오른 건데요. 그런데 한 블로거가 올해 망고 빙수를 먹으면서 망고의 양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에 과거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해마다 찍힌 망고 빙수 사진들입니다. 2016년 4만 원대였던 망고 빙수 가격은 6만 원 가까이 훌쩍 올랐는데요. 블로거는 망고의 높이를 비교해 볼 때 점점 높이가 낮아지는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2011년 처음 판매를 시작했을 땐 그릇의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망고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나 수량을 줄이는 판매 방식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슈링크플레이션이라기엔 가격도 굉장히 오른 것 같습니다. 스몰 럭셔리 붐을 타고 유행을 얻은 빙수가 10만 원대인 시대가 됐습니다. 어제 서울 서초구에서 12시간 동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편히 잠들 수 있는 수면 콘서트라는데요. 공연장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침대가 가득 늘어서 있습니다. 저마다 안대나 파자마를 준비한 관객들, 잠들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눈앞에 무대가 있지만 누워서 볼 수 있게 천장에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또 수면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스마트폰을 하시는 걸 저희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 감옥을 다 드릴 겁니다. 이진아, 윤딴딴 등 가수들도 편한 복장으로 잠이 솔솔 오는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 소리도 울려 퍼집니다. 자정이 넘자 관객들 하나둘 잠들었는데요. 이 공연 오늘 아침 7시까지 이어졌는데 재즈 연주로 아침을 깨웠고 클래식 연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강 위에 누워서 잠드는 콘서트, 색다른 시도에 푹 주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를 두고 일본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K-팝 아이돌의 챌린지 등으로도 잘 알려진 일본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입니다. 어제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월 교토지방법무국에서 일하는 50대 남성이 부하 직원이 최애의 아이 만화의 내용에 대해 스포일러를 하려고 하자 크게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고 허리를 찼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토경찰 50대 남성을 폭행으로 송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스포일러 때문에 일어난 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인데요. 홍콩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스포일러를 한 뒤 영화관 밖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감독인 루소 형제, 제발 스포일러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편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스포일러 하는 일도 화내는 일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훈 후보자의 세테크가 논란입니다. 오 후보자의 부인이 후보자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면서 4년 동안 약 2억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걸 저희가 분석했더니 오 후보자와 소득을 나눈 것이라면 세금 7천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부인이 실제로 사무보조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와 부인 김모 씨는 2019년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 기간 7억 4,500만 원, 김 씨는 1억 9,950만 원의 급여를 신고했습니다. JTBC가 경실련의 세무 전문가와 분석해봤습니다. 오 후보자는 2021년을 제외하곤 매년 소득 1억 5천만 원을 넘겨 세율 38%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약 1억 7,3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반면 김 씨는 매년 15%의 세율로 4년 동안 86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부부가 합해 약 1억 8,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인의 급여가 원래 오 후보자의 소득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 후보자는 이 기간 급여 9억 4천여만 원에 대해 세금 2억 5,1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인과 소득을 일부 나눌 때보다 약 6,900만 원을 더 냈어야 합니다. 오 후보자의 급여 세율이 높은 데만에 아내의 세율은 낮기 때문에 후보자의 몫을 아내에게 떼준 경우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후보자는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 보조 업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성동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과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 고문을 맡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으로 시작된 하이브 내부의 충돌 끝이 없습니다. 민 대표의 배임 혐의가 밝혀지면 가진 지분의 가치가 1,000억 원에서 28억 원에 처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민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권을 요구했다는 내용에도 양측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1분기 72%나 실적이 떨어진 하이브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주주에게 사과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쉽게 들리는 노래, 개성이 묻어나는 춤으로 K-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뉴진스. 그러나 그 성공이 불러낸 뜻하지 않은 집안 싸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진스와 함께해온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갈등은 시작됐는데 하이브와 민 대표가 한 비밀에 붙여졌던 주주간 계약의 내용, 협상 과정이 하나둘 공개되며 충돌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지난 2월 민 대표 측이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있었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나아가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적 다툼에 앞서 진실 게임을 벌이듯 여론전도 세게 붙고 있습니다. 민 대표가 소유한 어도어의 지분 18%의 가치는 원래대로라면 1,000억 원 수준에서 되팔 수 있지만 배임 혐의가 유죄가 되면 28억 원 정도로 처분될 수 있다는 계약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충돌은 주요 쟁점을 놓고 반박과 재반박의 진실 게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생활과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침엔 라이프입니다.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무슨 소식을 준비하셨죠? 네, 오늘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눈여겨볼 만한 소식 갖고 왔습니다. 통계청이 올봄 국민 3명 중 1명꼴인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조사해봤는데 바로 핵심 키워드가 미닝아웃이었습니다. 네. 미닝아웃은 평소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소비에도 반영하는 건데요. 일명 정치사회적 신념을 표현하는 요즘의
소비 트렌드인 겁니다. 환경 오염이나 기후 위기를 소비를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비건 소비가 그래서 요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건이라고 하면 채식 관련된 내용이 많겠군요. 소비가 늘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채식일 건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음식이 바로 순대입니다. 보통 동물의 내장에 선지로 비빈 소를 넣어서 만드는 음식인데 지금 보이는 저 순대 바로 비건 순대로 콩 단백질과 카카오 분말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맛도 순대와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국내 채식 인구 벌써 250만 명가량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엔 매 끼니가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채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인지 컵밥 같은 간편식에서도 비건 제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조계종에선 MZ세대들의 불교 행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건 버거까지 선보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건이 꼭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화장품이나 뭐 가죽 같은 데서도 비건 이름이 붙어 있는 거를 봤는데 다른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먹는 것만큼 소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몸에 바르는 거잖아요. 때문에 국내 비건 뷰티 시장 규모도 2022년 5,7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1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사이에 배로 성장할 만큼 빠르게 크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각 회사마다의 노하우를 활용해 비건 화장품을 출시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는 100년도 더 된 홍삼 연구 노하우를 비건 화장품에 접목했습니다. 홍삼 성분이 함유된 크림과 바디로션 등이 주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프랑스 비건 인증 기관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채식 문화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먼저 퍼진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거워 지난 2월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에선 목표 금액의 4배가 모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들을 속속들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물건을 뭐 비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군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비건 침대까지 나왔습니다. 해조류나 식이섬유를 이용한 침대 매트리스가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최근엔 버섯, 균사체나 녹차 추출물, 선인장 껍질 등 이런 섬유를 이용한 제품들까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막상 이제 뭐가 비건 제품이고 어딜 가면 비건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실제 비건이 맞나 헷갈리는 경우 정말 많았었는데요. 대체육 패티만을 쓰고 빵이나 소스에는 고기 성분이 포함한 햄버거 등이 비건이다 이렇게 표시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3월 식약처가 비건 표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보면 동물성 원재료 당연히 쓰면 안 되고요. 직간접적인 동물 실험 역시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또 비건이 아닌 제품들, 즉 논비건 제품들과 원료가 섞이지 않게 조림 라인을 분리해야 비건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비건이 적혀 있다면 이런 까다로운 기준 통과했다고 보면 됩니다. 또 비건에 대한 정보 서울시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시 스마트맵을 통해 시내 1,000개가 넘는 채식 음식점에 대한 위치와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요즘은 비건 밀키트를 소개해주거나 레시피 등을 공유하는 앱 등이 많으니 이런 데서 정보 얻으셔서 비건으로 가치 있는 미닝아웃 소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건 음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다순 기자였습니다. 한때 배달원이었다가 최강야구의 일원이 됐고 예능 대신 프로 무대로 향해 주전을 꿰찬 선수가 있습니다. 이젠 예능이 아니라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는 한화 황영묵 선수의 이야기에 온누리 기자가 전합니다. 매섭게 돌아가는 방망이, 15경기째 이어진 안타, 타율은 3할 7푼까지 찍었습니다. 최근 한화야구는 황영묵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짧은 타구에도 전력으로 달리고 강습 타구는 몸을 날려 막아내는 간절 야구로 타들어가는 한화 팬들 마음을 흐뭇하게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늘 무표정합니다. 야구장에서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제 마음가짐을 더 독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2018년 고등학교 졸업 뒤 어떤 팀에도 지명받지 못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립리그에서 뛰었고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일원이 되면서 세상에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네. 본 것 좀 받아. 네. 응? 네. 내가 칠 테니까. 네. 몇 시간씩이나 수비 훈련을 하고 쓰러진 뒤 벌떡 일어나 남긴 한마디도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지난해 한화 지명을 받아 올해는 예능 대신 프로 무대에 섰는데 하주석의 부상 속에 얻은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유격수 무키 배츠에 빗대 무기 배츠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사실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팬분들이 정해준 별명이기 때문에 별명에 걸맞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기다림 끝에 꿈을 이룬 황영묵에게 야구장에서의 하루하루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제가 팀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야구장에서 저한테 타구가 오고 제가 안타를 치고 그런 매 순간순간이 지금 즐겁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 낮엔 초여름만큼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춘천 29도, 대구 27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는 만큼 건강관리 신경 써야겠습니다. 강한 햇빛도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